안녕하십니까. 김주원 민태민의 마감 10분 전 1월 17일 토요경마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는 특별문자가 아주 대성황리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일단 시작에 앞서서 지난주 특별문자 그 짜릿했던 적중을 먼저 살펴보고 오시겠습니다. 금요일 날은 큰 재미를 사실 못 봤어요. 4개 경주를 발송을 해드렸고 그 중에 2개 어플리트 콜레도르는 깜빡이로 가면서 큰 의미가 없었고 첼로 소나타를 쌍승식 18.9배 적중에 성공을 했습니다. 자, 토요일하고 일요일날 제가 그 문자를 보내면서 승부 예정 경주가 많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어요. 적중 경주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토요 경마가 제주 1개를 포함해서 5개 경주를 제대로 때려잡았습니다. 뭐 아주 큰 배당은 없었지만 불안한 인기마들을 대거 잘라놓고 압축된 막건으로 적중을 만들어냈고요. 일요 경마도 마찬가지입니다. 5개를 적중을 했어요. 총 좀 많이 7경주를 보냈는데 그 중에 5개입니다. 그 와중에 2, 3경주에서 이미 상황이 났어요. 슈퍼브로드의 영실기암 복승식 10.3배에 한방 주력으로 강하게 때려드렸고요. 여기에 남들이 윤영민 기수라서 쉽게 못 보는 초원 파티를 또 축으로 해서 배당 승부 복으로 21.7배, 이게 코 차이로 2등으로 왔는데 대가리 왔으면 쌍이 60배가 넘어갔어요. 그게 조금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여기 후반부에 태산번쩍의 돌진 쌍승식 12배, 그리고 부산도 퀸차터드의 진격의 질주가 한방 주력입니다. 그리고 돌아온 연표를 축으로 놓고 하란강자, 이거는 받치기 막건이 없어요. 오로지 딱 한방으로만 공략을 하면서 토요일과 일요일은 상황을 좀 냈다. 엎어 때렸으면은 크게 한구라 무조건 하셨을 거라 믿겠습니다. 자, 이번 주도 김주원 의원하고 제가 머리 맞대고 잘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2015년 새해가 되면서 경마가 좀 쉬워졌어요. 그죠? 예, 이제 좀 안정감이 찾는 거죠. 12월 달에 정말 지긋지긋하더라고요. 우리 특별문자도 노리는 말들이 들어와도 꼭 엉뚱한 놈이 고춧가루 뿌릴 때가 많이 있었는데 이제 정상적인 흐름입니다. 역시 제가 꾸준히 말씀을 드리지만 물이 들어왔을 때 여러분 배를 띄우셔야 됩니다. 이번 주 정말 열심히 한번 좋은 결과 또 만들어내겠습니다. 자, 추천 경주를 먼저 공지해 드립니다. 김주원 의원은 전반부 3경주와 후반부에 11경주가 되겠고요. 자, 민태민은 중후반부에 7경주, 10경주 2개를 메인 추천 경주로 준비를 했습니다. 김주원 의원 3, 11, 그리고 민태민이 7경주, 10경주를 승부처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제 각설하고 1경주부터 빠르게 출발을 좀 하겠습니다. 국산 육군 1200m 강축이 없는 기복마 편성의 신마들이 조금 이제 눈에 띄는 그런 편성인데, 자, 김주원 의원이 세게 보는 말이 뭡니까? 예, 신임화 중에는 7번마 금수봉이라는 마필이 데뷔전을 겨냥한 준비 내용 자체가 사실 뭔가 2%는 부족했다라는 느낌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만 기본적인 싹수가 상당히 좋습니다. 자, 이번 경주가 이 부진마들 그야말로 뭐 국산 육군에 아직까지 머물러 있을 정도로 어느 정도 이 전력 한계를 노출하고 있는 마필들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레이스다 보니까 제 싹수 있는 금수봉 입장에서는 데뷔전부터 쉬어가진 않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스피드가 나오는 말이고 뭐 전 형제 마필 중에는 알파 플러스라고 지금 부산에서 활약을 해주고 있는 스피드가 좋은 말도 있기 때문에 그런 마필들의 이제 주행 특성을 감안해 봤을 때 이 금수봉의 데뷔전 선행 강공 승부까지도 충분히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수 누리를 바깥쪽에 두고 있기 때문에 선행을 갈 수가 있어요. 현우로도 데뷔전 때 좀 빨랐는데 게이트 이점에서 7번이 앞서 있죠. 금수봉은 제가 잠깐 꼭 말씀드릴 부분이 좀 있는데, 이 모마가 트래볼링 툰이라고 김주원 의원이 얘기했듯이 이제 부산의 알파 플러스의 전형제마인데, 이 모마가 상당히 좀 스피드형 마필입니다. 예전에 미스 트래블린을 비롯해서 이
베테곤 마주의 말인데요. 이게 여러분 전문 예상지 중에서 베테곤 마주가 운영을 하고 있는 예상지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예전에 그 베테곤 마주가 검기라는 말을 트래블링 툰의 자말을 도입을 했어요. 오전을 뛰면서 4승을 했던 말입니다. 그래서 그게 뭐 한때는 1군 그냥 가서 강자로 통한다 뭐 이런 내용이었는데 결국은 다리가 안 좋아서 조기 퇴역을 했습니다. 그러한 아쉬움을 지금 풀기 위해서 트래블링 툰의 자말을 또 한 번 베테곤 마주가 지금 사들였고, 그만큼 주행검사 기대감이 상당히 좋았고 또 훈련도 나름대로 괜찮아요. 세게 안 했다 뿐이지 워낙에 완성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저도 7번을 세게 보고, 자 7번 말고 한 마리씩만 좀 더 얘기를 해보죠. 예, 기존마 중에 3번마 마리지아라는 말이 최근 지하직 이수에 좀 아쉬운 말머리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브루네 3착을 연거푸 2번이나 찍어냈기 때문에 이번에 소속조 기수인 유승환 기수가 기승을 했습니다. 사실 뭐 직전 이상으로 더 좋아진 건 없긴 합니다만 이 라스트 끝걸음의 여력이 최근 두 차례의 경주에서 명확하게 남았다라는 판단이라 이번에 유승환 기수, 뭐 유승환 기수라면은 추임마에 기승했을 때의 말머리가 상당히 탁월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좋은 호흡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마리지아를 추천하셨고요. 자, 여기는 복병권 마필들이 상당히 좀 많은데 그 중에 저는 6번 라온 맥라렌을 추천 좀 드리겠습니다. 당일 체중이 좀 늘면 좋아요. 이 마필은 직전에 발주가 좋았음에도 시종 외곽선회를 냈는데 앞마리고 마체가 400kg를 간 넘어갑니다. 조금 무리한 전개 끝에 지구력이 무너졌어야 되는데 그 이전에 3등 올 때부터 말이 부쩍 좋아진 느낌이에요. 근성 자체가 보강이 됐고 월요일날 김동수 기수가 또 직접 이번에 호흡까지 맞춰놨고 금수봉이나 장수누리, 현우, 외곽말들이 선행을 가면요, 앞에 가면 그 뒷자리를 바로 따라갈 수 있는 순발력도 있어요. 그래서 전개상으로는 6번 라온 맥라렌이 직전같이 외곽돌 일이 없는 경주입니다. 그래서 복병으로 추천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리할게요. 신마 중에서는 7번의 금수봉을 세게 보셔야 되겠고, 김주원 위원회에서 3번 마리지아, 그리고 민태민이 추천하는 6번 라온 맥라렌까지 적당하게 한번 엮어서 공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게는 못하겠죠, 1경주는. 예, 이제 변수가 또 나올 수 있으니까. 주로의 흐름도 파악할 겸 가볍게 좀 공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경주입니다. 국산 육군 1000m 레이스고요. 5번 나르샤 퀸이 압도적으로 인기를 모아줄 겁니다. 지난번에 기록은 1분 4초 4였지만 당시에 주로 빠르기가 흔히 볼 수 없는 8까지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무거웠던 주로의 흐름이었는데 충분히 가능성을 보였고 또 이번에 훈련도 좋고 잘 나가는 박태준 기수가 올라왔고 대가리 아닌가요? 예, 그렇죠. 뭐 편성상 뺄 수 없는 인기마다라고 저도 판단을 하고 있고요. 현장 상태 이상 없다라면 일단 뭐 나르샤키는 기본적으로 인정하는 쪽으로 생각을 해줄 예정입니다. 나르샤키는 인정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뭐 지난번에 다 이긴다라는 말이 워낙 잘 뛰었던 레이스예요. 그 레이스를 자력으로 이제 따라가면서 끝걸음에서 여력이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실수 없이 박태준 기수가 끌고 올 겁니다. 5번을 축으로 해서 이제 후차권을 김주원 위원하고 제가 한 마리 정도씩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데뷔전에 나서는 신야 마필들이 상당수 눈에 띄는 경주인데 일단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꼭 주목해 주셔야 될 말이 9번마 태풍입니다. 이 주행검사 때에도 확실하게 이 기본기가 잘 갖춰진 이 신예 마필이구나 라는 평가를 내려줄 수 있을 정도로 완성도가 많이 좀 다른 신마들보다는 높았다라는 판단이고요. 훈련 때 걸음이나 일단 조건도 그렇게 태풍에게 나쁘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 태풍이라는 말 자체가 이 혈통적으로는 분명 스피드도 나올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주행검사 때에는 라스트 뒷심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이번에는 조금 더 빠른 앞선 공략까지도 태풍 쪽에서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시네마 중에는 9번마 태풍 반드시 배팅권에 안고 가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즈가 좋은데요, 태풍. 이 말이
12월 19일 날 주행불량이 있었어요. 고개를 중간에 쳐들고 직선에서 안으로 급사행. 그래서 주행 재검을 12월 26일 한 주 지나서 다시 받았는데 조금 나아졌더라고요. 근데 그 기대는 것도 훈련 때 보니까 많이 잡혀있고, 또 정정희 교수가 발주 연습까지 목요일날 강하게 끊어줬고, 제가 봐도 이제 9번 태풍이 정말 요주이마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저도 시네마필 하나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11번 썬플래시입니다. 데뷔전 1000m 외곽 게이트로 밀려있고, 주행검사 기록 자체가 태풍하고 비교를 하면요,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2초 3 차이의 차이가 나는데 여력은 상당히 있었던 게 11번 썬플래시고, 스피드가 좀 오피서, 그리고 모마가 서해 번쩍이라고 부산의 알파 트리플이라든가 승리 웨이브 이런 기본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말들을 배출해냈던 말입니다. 예전에 11조 이인호 마방에 있던 말인데, 이 11번 썬플래시도 기본 선두력이 있고요. 훈련도 유승환 기수가 잘 만들었어요. 특히나 이 말의 마주가 이신근 마주입니다. 최근에 지금 12조 말, 썬자 들어가는 말들이 지금 대거 도입이 됐어요. 2주 전에 썬 이스트 1경주에서 바로 입상을 끌어냈고, 또 지난주에도 토요일 1경주에서 썬버스터로 또 깜빡이까지 팔리면서 대가리를 박태종 기수가 쳐줬던 그런 마주의 마필입니다. 12조 말 이신근 마주, 최근에 뭐 승부하는 패턴과 맞물려서 세게 좀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5번 나르샤킨을 놓고 신마들 두 마리가 재밌습니다. 9번 태풍, 11번 썬플래시 두 마리 꼭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3경주는 김주원 위원의 오늘 첫 번째 승부처입니다. 그 승부의 변은 잠시 후에 좀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제가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세게 보는 말은 당일 인기 1위로 팔릴 수 있는 7번의 1009라는 말인데요. 이거 제가 지난번에 예상을 하면서 내용을 들었어요. 주행검사 10월 달에 받고 골망염이 있었는데 일부러 좀 쉬었다 나오면서 말이 주행검사보다 무지하게 좋아졌다, 이런 내용을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제 눈으로 확인할 때는 뭐 썩 좋아 보이질 않았고, 그리고 현장에서 체중이 무려 능검 대비해서 33kg가 늘어나왔어요. 그래서 야, 이건 아닌가 보다, 다음을 한번 노려보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여지없이 그냥 괴력을 발휘하면서 상당히 센 구미에서 우승을 거두었습니다. 이번에 정상주기의 말도 직전 이상 좋아졌기 때문에 7번 1009를 저는 인기마지만 인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싶네요. 자, 김주원 의원이 과연 7번 1009를 축으로 승부를 보느냐, 아니면 뭔가 좀 다른 신선한 말이 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7번만 1009는 직전 데뷔전 당시에 제가 삼복승으로 강하게 추천을 드렸던 말입니다. 그 당시에 노열지브리를 놓고 머스탱정으로 단통 승부를 저희가 들어가면서 삼복승을 1009를 반드시 노리자. 그래서 뭐 복으로는 실패를 했습니다만 삼복승 배당이 상당히 높게 나왔던 레이스였기 때문에 삼복승으로 분명 여러분들 모두 한구라를 하셨을 것 같아요. 그만큼 기본기를 세게 보고 있는 마필이면 분명하긴 합니다만, 이번에는 얘보다 더 세게 보는 말이 출전을 했습니다. 데뷔 이후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나올 때마다 배팅권에서 잘라냈던 바로 그 말이에요. 하지만 이번에는 이제 모든 조건과 맞물려서 확실하게 노려볼 수 있는 타이밍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청구 쪽에 인기가 집중이 돼서 상대적으로 배당이 좀 뜰 때, 이럴 때 한번 과감하게 이 쌍승시까지 놓고 때려볼 생각입니다. 여기서 여차하면 선행까지도 가능하고요. 최근 실전 경주를 통해 따라가면서도 어느 정도의 가능성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선행 받으면은 쌍식 대가리 충분할 것 같고요. 따라가도 여기서는 복승식내 한 자리는 무난히 지켜줄 거라 믿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당일 청구가 아니라 대안의 노림수를 강축으로 세워놓고 청구 쪽으로 사실상 한 방 때려가면서, 뭐 청구가 빠진다라면 배당이 나올 수 있는 경주인데 빠지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상 한 방에 이제 삼복승을 좀 엮어가는 것으로 해서 이번 3경주는 좀 깔끔한 압축 막검으로 최대한 여러분들의 주머니를 좀 두둑하게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9만큼 세게 보는 김주원 의원의 노림수가 있는 경주입니다. 예상평 올릴 때 김주원의 노림수 이렇게 해서 올리죠. 예. 그 노림수가 있는 3경주입니다. 김주원 의원 현장까지 여러분께서 꼭 참고하신다면은 저도
개인적으로 좀 세게 보는 말을 김주원 의원이 추천하는 것 같은데 뭐 충분히 여러분께 좋은 적중 만들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경주 김주원 의원과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4경주입니다. 국산 5군 1200m 경주입니다. 강축은 없는 혼전인데 인기마 필들의 옥석을 좀 잘 가려내야 될 경주가 되겠어요. 자, 세게 보는 말 한두 마리씩 좀, 아니면 약하게 보는 말이라든가 이런 좀 간단한 맥을 김주원 의원이 한번 짚어주시죠. 야, 이건 뭐 1번마 다이아 조이를 비롯해서 선행을 나갔을 때 좀 우수한 성적을 거뒀던 마필들 몇 두가 좀 눈에 띄는 레이스입니다. 일단 초반 경합은 어쩔 수 없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판단이라 저는 배당 가능성에 좀 포인트를 맞춰보고 싶고요. 일단 여러분들께 추천드리는 배당마는 최외곽에 있는 12번마 놀부시대가 되겠습니다. 자, 57km를 달고도 최근에 꾸역꾸역 자기 걸음은 계속해서 내주고 있습니다. 이제 편성원이 계속해서 안 맞았기 때문에 34번을 뛰는 동안 이제 입상 자체가 단 한 번밖에 없었죠. 딱 한 번 우승을 했던 이제 형군 최약체 마필로 이제 평가를 내려줄 수도 있는 말이에요. 최근에 확실하게 조시는 올라온 모습이고 이제 편성만 맞으면은 형군에서도 한두 번쯤은 입상을 할 수 있겠다라는 느낌을 받았는데 이번에 조건 보니까요 앞선 자체가 치고받고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편성인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조건이라면 최근에 보였던 끈기 거기에 직전보다 다소 낮아진 부담 중량 2점까지 이번에 안고 뛰기 때문에 56km의 놀부시대라면은 여기서 충분히 복병 이상의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놀부시대는 종합지 백판 거의 그런 급의 말이에요. 김주원 의원께서 추천해 주셨습니다. 제가 이거를 놀부시대를 지금 한 3번 노렸어요. 거세하고 나서 말이 좋아졌길래 계속 노렸는데 야, 진짜 뭐 3등이라도 와줬으면은 항구라 할 수 있던 경주가 많았었는데 그게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편성에서 앞선이 치고받고 난타전이 벌어진다라면은 놀부시대가 뭐 능력이 월등히 앞서서 들어온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렇죠. 편성을 잘 만났다. 어부지리를 충분히 끌어낼 수 있는 그런 편성이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저는 이번 볼트 사인을 좀 세게 보고 있습니다. 이 말이 11월 2일날 앞에 선행을 갔어요. 무리하게 좀 선행을 갔다가 39조에서 올해 3세마 대상경주에 나간다고 뭐 기대감을 갖고 있는 퍼펙트 비카한테 중반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지난번 승군전에서 그 퍼펙트 비카를 또 만났어요. 거리는 늘고 선행 장담을 못하는 편성이고 또 외곽번으로 밀려있고,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사실상 말을 만들어가는 것에 목적을 두고 승부에 대한 당장 승부를 하겠다는 의미는 크게 없었던 레이스였는데 그 때문에 문세영 기수가 그냥 붙들고 초반에 외곽 타다가 3, 4코너 돌 때 이제 안으로 끝까지 맞아가면서 선입으로 탔는데 나름대로 선입에 대한 경쟁력이 충분했습니다. 이번에 박태종 기수가 이례적으로 35조 타조에 넘어가서 열심히 만들어놨고 오카봉거라는 말하고 병합대 걸음도 좋아요. 다음 주면은 이제 드디어 문세영 기수가 돌아옵니다. 기승전기 8일 거의 한 달을 쉬었다가 지금 돌아오는데 이게 만약에 문세영 기수가 꼭 타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면은 한 주 미룰 수도 있었겠죠. 근데 뭐 서둘러서 문세영 기수 기다리지 않고 박태종 기수가 타조 훈련까지 하면서 기승을 지금 하고 있다라면은 의지 측면에서도 저는 이번에는 이빠이 가는 초식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선행을 못 가더라도 직전에 선입 근성을 보였기 때문에 5번 볼트 사인도 세게 봅니다. 인기마 중에서는 5번 볼트 사인이고요. 아예 안 팔리는 복병으로 김주원 의원이 12번 놀부시대를 여러분께 추천을 좀 드렸습니다. 참고하셔서 배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5경주입니다. 국산 5군 1100m 경주입니다. 이 레이스는 8번 홈런 메이커라는 한 수 위에 대가리가 서 있어요. 강축이죠? 예, 그렇죠. 강축입니다. 센 말입니다. 센 말. 지난번 데뷔전 보니까 베스트 가이라는 말이 그 당시에 1년의 공백을 바로 극복을 하면서
입상을 끌어냈는데 가만히 보니까 뭐 승군전부터 바로 대가리 왔죠. 예, 베스트가이가 바로 대가리 왔고 그 밑에 순위였던 4등 왔던 빛의 바다도 또 입상을 끌어냈고 약한 편성은 아닙니다. 순발력과 지구력 다 갖춘 모습이고 이번에 승군을 했는데 자 편성이 한숨만 나올 정도로 똥구미예요. 똥구미. 월요일날 32조 가천대감하고 병합을 했죠. 신영철 기수가 조교를 하다 보니까 소속 중인 32조 그것도 외산 1군의 능력마 과천대감하고 병합을 하는데 흠잡을 데 없이 걸음이 좋아요. 그래서 8번은 강축으로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후차권에서 저희가 이거 어차피 팔 놓고 가는 순간에는 맥시멈 2방 정도겠죠? 네, 그렇죠. 한 마리씩만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조건 막권을 사셔야 될 말이 저는 한 방 같은데 7번만 파인캣입니다. 원체 기본기가 센 말이고요. 지금 선행일변도의 4번만 힐타워도 어느 정도 인기를 모을 수 있는 레이스고 제 거리적인 특성상 좀 앞에서 뛸 수 있는 말들이 인기도를 후차권에서 조금씩 나눠 가질 수 있는 경주인데 파인캣 자체가 순발력뿐 아니라 따라갔을 때의 경쟁력도 데뷔전 경주를 통해 충분히 시사를 해줬기 때문에 유승환 기수가 홈런 메이커 이길 생각에 오버페이스만 하지 않는다라면 이 착은 무난하게 저는 기본 능력으로 찍어낼 것 같습니다. 그래서 8번, 7번이 당일 최저 배당을 형성할 가능성이 있는 레이스인데 기본적으로 8, 7 막거는 빼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승환, 신영철 조합이 아마 현장에서 대길 중대길 같아요. 힐타워하고 파인캣, 그죠? 네. 파인캣이 지난번 14kg가 빠지고도 중반에 선행을 가뿐하게 갈아엎으면서 여유있게 들어왔어요. 편성은 좀 약했다 하더라도 능력이 좀 있더라고요, 파인캣이, 그죠? 저는 4번의 힐타워를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아무래도 안쪽에 1번, 2번, 3번보단 빠릅니다. 물론 바깥쪽에 5번 예쁜 걸도 좀 좋아졌고 파인캣도 있고 홈런 메이커도 이번에 서둘러 붙겠죠. 그런 상황이라서 직전에 1300에서 좀 뽀독이 왔던 힐타워 1말의 불안감은 있겠지만은 1100m입니다. 빠르게 곡선이 접어들기 때문에 초반에 기선 제압에 성공을 한다라면은 줄어든 거리에서 힐타워가 또 잡아 돌릴 가능성도 있겠네요. 저배당 게임 같아요. 저배당 8번 홈런 메이커를 축으로 해서 아마 대길 중대길 갈 것 같은데 4번의 힐타워하고 7번의 파인캣 두 마리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6경주입니다. 혼합사군 1300입니다. 이거 끝나고 한번 끊었다 가죠. 이 레이스가 대끼리 맞고는 1번 퀸즈 챔피언과 5번마 헤이퀸이 깜빡이로 팔릴 거예요. 그림도 좀 예쁘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1번 퀸즈 챔피언의 선행 그리고 헤이퀸의 선추위. 저배당을 깜빡이를 무시하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김주원 의원 어때요? 예, 저 역시도 기본적으로 깜빡이 막건을 좀 세게 보면서 이제 현장 변수만 살펴볼 생각이고요. 예,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퀸즈 챔피언이 선행을 받는 순간 일단 깜빡이로 레이스가 끝날 가능성이 이제 절반 이상은 이제 되는 경기로 보시면 돼요. 특히나 5번 헤이퀸 같은 경우는 물에 대한 이제 부분이 물에 맞는 것에 대한 이 부담감이 실전 경주를 통해서 지금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긴 합니다만 그러고도 원체 괴력적인 걸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1번만 선행 나간다라면 올라올 말은 5번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번, 5번 기본적으로 배당 없더라도 인정을 해주시고 현장 변수만 꼼꼼하게 살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퀸즈 챔피언이 이게 코로넬 존이라고 콜미로켓의 형제만이었죠. 데뷔전 때 그냥 아무 준비도 안 하고 훈련 때 아무것도 안 보여주고 주행검사 썩 좋게 받은 것도 아니었는데 바로 그냥 선두권 가서 중반에 3, 4코너 돌 때 흙까지 맞아가면서 직선에서 조금 서서 들어왔다는 느낌은 있는데 이번에도 훈련은 별로예요. 그죠? 특징은 없는데 직전보단 뛰겠죠. 더 뛰고 1번 게이트고 또 지난번에 발주가 선행 갔던 이스투킹보다 더 빨랐기 때문에 1번 선행 갈 가능성이 있고 5번 헤이킨도 김주현이 얘기한 대로 흙에 대한 반응 썩 좋지 않지만
진짜 어렵게 늑바라고도 직전에 날라오는 거 보니까 능력 있는 말입니다. 이 브레이킹. 박은홍 기수가 또 실수 없는 안장이고 최근에. 자, 1번하고의 양강 구도를 기본적으로 보시고요. 여기에 삼복승식이나 이런 좀 배당이 나오는 뭔가의 노림수가 있을까요, 김주현 의원? 글쎄요, 2번만 아몬거스트라는 말이 1번을 넘어서 선행을 나간다라면 복승식의 이변을 만들어낼 수지도 분명 엿보이긴 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오놓고 안쪽 두 마리의 가능성만 보고 있고요. 삼복승 역시나 이 5번, 1번, 2번 이 조합으로 일단 기본적으로 때려놓을 생각이고, 뭐 4번만 절대 질주나 나머지 뒷심 있는 말들은 현장 컨디션 봐가면서 또 판수 봐가면서 가볍게만 받쳐갈 생각입니다. 아몬거스트는 지난번에 뛴 내용만 갖고는 퀸즈 챔피언을 이길래야 이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 어린 말들이다 보니까 뭐 나날이 힘이 차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서 김주원 의원이 이제 그런 가능성을 보신 것 같고요. 여기 훈련이 좋은 말이 많더라고요. 8번에 구투유도 말이 좋고, 뭐 9번에 파워 심포니, 10번 우승하우스, 11번 끝번 신청을 처음 하고 나오는 자이언트 홀드, 이런 말들이 다 좋은데, 그 중에서 저는 삼복승 막권을 무조건 사보고 싶은 게 9번 파워 심포니입니다. 이것도 일본 퀸즈 챔피언과 부마가 같은 코로넬 존의 자마인데, 힘이 덜 차다 보니까 그 혈통상 나오는 스피드를 아직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매번 늑발하고 뒤에서 날라오는 추임력만 보여주고 있는데, 이번에도 고개가 높아서 코블레를 좀 착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맥시멈 스피드라는 국 3군의 선행형 마피라고 병합을 하는데, 이제는 이 뛰려는 투지가 많이 보강이 됐습니다. 그래서 김혜성 기수도 뭐 연초에 좀 쉬더니 지난주부터 완전히 뭐 살아난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번에 파워 심포니를 저는 배당으로 삼복승까지 좀 공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거나 1번, 5번 양강 구도에 2번 아몬거스트, 그리고 외곽에 9번 파워 심포니의 대안 세력까지 추천을 드리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7경주입니다. 국산 4군의 1300m 경주입니다. 암말 한정 경주예요. 별정 4-C형 경주입니다. 무조건 터지는 레이스고, 민태민이 인기도에서 완전히 밀려있는 아나짜리, 능력도 있었고, 이번에 훈련 자체가 예전 잘 나갔을 때 모습을 완전히 회복한 복병이 있어요. 그래서 승부를 한번 보려고 하는데, 자, 김주원 의원이 세게 보는 말이나 뭐 좀 맥을 잠깐 짚어드리고 제가 마지막 추천의 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8번마 토어가 더 나올 거름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 육군 시절에 그야말로 뭐 막한 포스트를 내비치면서 5군까지도 이제 승승장구를 하다가 4군 문턱에서 한번 미끄러졌는데, 분명 발전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최고 인기마로 부각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그런 마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중요한 건 이제 4군에 올라와서 이제 순발력과 이 발빠른 발놀림, 그거 가지고는 통하지 않는다라는 게 증명이 됐기 때문에 이제 주행 앞벽 교정에 마망해서 많은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이제 스피드 가지고 상대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시절은 지났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은데, 글쎄요, 저는 토우가 이번에도 자빠질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는 판단이라 저 역시도 배당을 한번 누려보는 게 맞는 그런 경주일 것 같고요. 일단 뭐 터트릴 만한 말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제가 한 마리 추천드리자면 3번만 파티 레이나라는 마필이 분이 정말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지난주에 뭐 말씀드렸다시피 김혜성 기수가 컨디션을 완벽하게 회복한 모습인데, 일단 뭐 안쪽 게이트 2점이라면 선행까지도 한번 나서볼 수 있고요. 물론 최근에 따라가면서도 계속해서 이 라스트 뒷심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조건이라면 참고 한 발대로도 멋진 뒷심을 발휘해 줄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믿을만 없는 경주고 토호까지도 부러질 수 있는 레이스라며 가벼운 마음으로 저는 3번과 파티레이나를 중심에 세워서 배당 한번 들어볼까 합니다. 알겠습니다. 파티레이나를 복병으로 추천하셨어요. 저도 일단 뭐 맥은 같아요.
8번의 토호를 세게 보지 않습니다. 이 앞말들이 기세가 중요합니다. 토호가 데뷔 초기부터 제가 이거 올 때마다 추천을 세게 드렸어요. 첫 입상부터 시작을 해서 3연속 강하게 읽어드렸던 그런 마필인데, 아무래도 어린 앞말이다 보니까 직전에 한번 늑발줄을 하고 힘싸움에서 좀 밀리다 보니까 이번에 기세가 꺾여서 그런지 신영철 기수가 훈련할 때 매니먼이라는 상승세의 마필을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조금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얘가 훈련 때 보면은 뭐 탄력감이 상당히 좋았던 그런 말이었는데, 이번에는 썩 눈에 띄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배당만 노리는 게 하나 있어서 그거 놓고 토는 다치거나 뺄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거기에 불안한 인기마들, 지금 제가 책에다가 사선을 그은 말들이 많습니다. 대신에 그 자리를 파고들 수 있는 또 다른 복병 안하자리를 좀 엮어 때리면서 항구라가 이번에 가능합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토일 해가지고 4개 메인 추천을 다 마쳤어요. 근데 큰 배당은 없었죠. 중배당으로 뭐 받치기 없는 한방으로 이렇게 잡아냈는데, 토요일 승부는요 7경주하고 10경주가 전부 다 배당 승부입니다. 그래서 작심하고 뭐 한번 딱 걸리면 끝장을 한번 보겠다는 마음가짐을 갖고 들어가기 때문에 이번 7경주 정말 후회 없이 큰 돈 안 들이고 항구라 하고 싶으신 분들 함께 하신다면은 함께 응원할 수 있습니다. 최하 뭐 진짜 우리가 허무하게 깨지는 일은 절대 없어요. 아주 제대로 된 내용 갖고 승부를 하겠습니다. 7경주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8경주입니다. 국산 4군 1400입니다. 오늘 깜빡이가 또 나왔네요. 3번 킹스케일과 7번의 벌컨. 두 마리 모두 뭐 상승세가 충분히 인정되고 상태도 좋고, 또한 11월 8일날 둘이 같이 1.6배를 지킬 때처럼 전개까지도 그렇게 빠질 수가 있어요. 어떤 놈이 선행 가든 보내고 따라가면은 끝날 가능성이 높은 경주로 판단됐는데, 이거 말고 있어요, 없어요? 예, 없습니다. 이제 한 가지 좀 불안한 건 3이 7을 튕겨내고 선행을 나갔을 때 이제 벌컨이 기대는 게 좀 심해서 이찬원 기수가 그거 잡다가 기대는 거 잡다가 걸음을 제대로 못 살려내진 않을까라는 불안감이 있긴 한데, 나머지 상대들 보니까요 이건 뭐 벌컨이 기대는 거 잡든 못 잡든 간에 그냥 붙들고만 있어도 이착은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3번 7번의 최저 배당 경주 오늘의 깜빡이 레이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찬호 기수가 말을 탈 때 좀 주문을 한번 해본다면은 3번 킹스케일을 아예 선행 보내줘라. 그리고 나서 외곽으로 결대로 따라가는 거죠. 킹스케일 페이스는 벌컨이 힘을 안 들이고 그냥 붙들고도 그 페이스를 따라갈 수 있어요. 중간에 넘어가서 힘을 써버리는 것보다 오히려 그냥 김주원이 얘기한 대로 말이 좀 기대다 보니까 3을 안쪽에 두고 그냥 바깥쪽 전개만 하는 거예요. 그럼 직선에서 어차피 3이 안쪽에 막아주기 때문에 라스트에는 쌍이 저는 뒤집어질 수 있다라고 봐요. 벌컨이 따라갔을 때는 오히려 쌍머리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어차피 흙을 안 맞게 되고 3번 페이스 따라갈 힘도 있고, 그 페이스 따라가면은 3보다 더 뒷심을 남길 수가 있는 게 벌컨이라서 선행 중간에 갈아엎지 말고 3 보내고 따라가는 게 저는 오히려 훨씬 더 예쁘게 그림이 나온다라고 봐요. 그래서 37 막건 한 방에다가 현장에서 마음에 드는 놈 3복성으로 좀 공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히 넘어갈게요. 8경주요. 자, 9경주입니다. 3번의 매니머니를 강축으로 해서 나머지 지금 7구멍이 되죠. 3 넣고 7구멍인데, 이거 여차하면은 전부 다 10배 미만으로 빨간색 불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3번은 일단 어떻게 봐요? 3번. 네, 부동의 강축이죠. 네, 오늘의 강축입니다. 오늘의 강축. 승군전이고 거리가 늘었어요. 선행을 포겨 못 나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5연속 입상을 꾸준히 끌어내고 있는데 뭐 앞방 뒷방을 다 두루 경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토호라는 말하고 40조 블랙시가 월요일날 삼두가 병합조기를 하는데 뭐 걸음발 자체가 예전에 그 모마였던 포켓풀 오브 머니를 닮아간다는 느낌이 정말 진할 정도로 괴력을 보이고 있는 말입니다. 대가리로 저는 인정을 하고 김주원 의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3을 인정하면서 후차권에서 세게 보는 말이나 이게 지금 8구멍이 나머지 7구멍이 뚫리기 때문에 인기마 중에 좀 덜 보는 거나 이런 맥을 좀 한 번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인기마 중에 덜 보는 건 당연히 오버마 바쿠가 되겠고요. 저는 들어올 때까지 안 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직전 출전했을 때에도 이 자리에서 바쿠는 안 된다라고 제가 단호하게 언급을 드렸었는데 인기 3위로 팔리더라고요. 자, 이번에도 인기마입니다. 하지만 바쿠의 가능성은 수성비티가 지금 손에 들고 있고 특히나 또 매니머니 역시도 5를 튕겨내버리고 앞에 나갈 공산이 크기 때문에 바쿠의 전개가 가장 안 나오는 게 맞아요. 그래서 바쿠는 안 보고 일단 기본적으로 한방 맞건을 생각하고 있는데 어차피 수성베티가 선행을 나가든 뭐가 선행을 나가든 매니머니가 4코너 이전에는 분명 선두권을 빠르게 정리할 공산이 상당 부분 높은 경추라 뒷심에서 앞서 있는 메세타를 한 번 더 노려볼 생각입니다. 이번에 다시금 이하나로 안장이 교체되긴 했습니다만 이건 도저히 훈련 때 거는 봐서는 아직 버리기는 아까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건까지 딱 맞는 경주라며 3위 선두권 정리하고 7위 날라오는 그림으로 저는 한방 맞건을 때려볼 생각입니다. 메세타를 추천하셨고 바쿠는 불안감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사실 수성비티가 불안합니다. 선행을 가도 쉽게 갈 수 있는 편성이 아니고 그리고 말 자체가 호크행자마라서 고기가 너무 높아요. 지난 10월 5일날 선행으로 그냥 흑청을 4마신을 이겼는데 그냥 일회성 가끔 가다가 말들이 조시가 현장에 맞춰서 딱 떨어졌을 때 맞아 떨어졌을 때 괴력을 보이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런 일회성 선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성비티를 저는 좀 약하게 보고 제가 노리고 있는 게 1번 명문천하입니다. 지금 이게 여러분께서 속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이 명문천하 같은 말은 지금 전적을 보시면은 저만치 밑에 하위권에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2번 지금 승분하고 나서 바닥을 친 걸로 보이는데 이게 깡바닥이 아닙니다. 편성이 텍스트북 머제스틱 파워 스페셜 스타 그리고 직전에도 올웨이즈 위너 또래 벌컨 현군에서 최강마들이에요. 최강마들하고 뛰면서 그 당시에 착차가 크지를 않았다라는 거예요. 비록 불을 못 켰던 착순대에 불을 못 켜고 밑에 단에 지금 가 있지만 순위가 지금 책으로 보면은 바닥성으로 딱 보이는데 이게 바닥이 아니라는 겁니다. 의지 없이 지금 2번을 센 구미에서 만들어 놨던 말이고 이번에 문정균 기수가 빡빡 갈아놨어요. 거기 1번 게이트. 근래 지금 편성하고 여기 편성은요 비교도 안 됩니다. 사실 매니머니도 지난번 올웨이즈 위너 또래 벌컨 여기 나가면 장담 못해요. 아마 부러질 가능성도 있을 겁니다. 앞말이라. 그전 껴는 경주 텍스트북 머제스틱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명문천하가 편성에 정말 기가 막히게 호기를 만난 것 같아요. 그래서 1번을 저는 세게 보고 있습니다. 정리할게요. 3번 매니머니를 중심으로 해서 김주원 의원의 추천만은 메세타고요. 민태민의 추천만은 1번 명문천하입니다. 그리고 아마 현장에서 배당판에 바람 꽤나 불 수 있는 5번 바쿠라든가 8번의 수성비티를 좀 약하게 보시라는 말씀까지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자, 10경주입니다. 이게 제 승부예요. 2번째. 제가 7경주하고 10경주를 메인 추천으로 잡았는데 둘 다 고배당, 중고배당을 노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자세한 배당의 핵심을 조금 이따 짚어드리겠고 김주원 의원께서 관심말을 좀 말씀하시든가 맥을 한번 파악을 해보세요. 예. 근데 뭐 어려운 경주만 승부로 잡으셨네요. 무조건 터지겠다 이건 뭐가 가다 할 말 없겠다는 게 7경주 10경주인데 아무튼 건투를 빌겠습니다. 이번 10경주는 이제 거리 경험이 없는 국산마
외산마저 슈퍼갤럽을 비롯해서 이제 앞으로 점차적으로 뛸 수 있는 콩코드2나 기본 싹수가 있는 마필들이 과연 1700에 대한 이 가능성을 어느 정도 보여줄 수 있는가. 다시 말해서 검증 무대가 되겠습니다. 이제 이런 마필들이 인기를 어느 정도 모을 수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여기에 좀 함정이 있는 것 같아요. 최근 액면만 보고 잘 뛰는 말이니까 거리 들어도 잘 뛰겠지. 이렇게 좀 안일하게 생각해서 믿고 들어갔다가는 이제 뒤통수를 맞을 수도 있다 이거죠. 뭐 국산마 중에는 4번마 불의 전체가 부담 중량이 올라가긴 했어도 최근 늘어난 거리에서도 엄청난 끈기를 보여주고 있고요. 거기에 외산마필인 12번마 황금가속이라는 말 역시나 최근에 그야말로 핫한 기수 김동수가 올라타면서 최근 들어 가장 낮은 부중을 달고 이제 또 국산마 거기에 거리 경험 없는 그런 마필들과 일전을 펼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 경주는 배당 가능성에 또 포인트를 맞춰보고 싶고요. 12번마 황금가속을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어차피 믿을만 없는 경주이기 때문에 동거리에서 꾸준하게 이 가능성을 보이고 있는 황금가속이 이번에 김동수 안장이라면 배당 메리트상 충분히 누려볼 만한 값어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12의 황금가속을 김주원 형께서 추천하셨고요. 제가 스포츠 경마 A1을 비롯해서 뭐 열정 경마, 파워 경마, 프로필 이런 책들 한 뭐 대여섯 군데의 오두마번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전문가들이 목요일날 출마표가 뜨고 오두마번을 보내는 시점이 좀 빨라요. 책을 찍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번 경주 오두마번을 콩코드2를 머리 잡았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모든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분석할 수 있는, 집중 분석할 수 있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 보니까 그냥 오를 잡고 시작하는 그런 흐름이죠. 하지만 사실상 현장에 가면은 5가 아닌 다른 놈을 축으로 갈 가능성이 분명히 있어요. 이 5번 콩코드2도 콩코드 포인트라고 타피 포인트의 형제마죠. 타피 포인트의 성장 가능성을 봤을 때 1700을 다른 기수도 아닌 박으론 기수라면은 극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얘는 안말이에요. 안말이고 전개 싸움에서 이번 슈퍼갤럽이라든가 브레전차, 외곽에 시티레이서, 산타마리 발빠른 말들이 많기 때문에 자칫 쉽게 앞에를 못 가고 어영부영 자리를 못 잡아버리면 대가리 팔릴 콩코드2까지 날아갈 수가 있는 게 바로 이번 10경주입니다. 여기 지금 지난번에 말이 정말 아니었어요. 완전 꽝이었는데 실전에서 기대 이상의 걸음을 확실히 보여준 말이 있습니다. 그 말에 제가 지난번 뛰는 거 보고 야 이게 이렇게 좋아졌나? 하고 이번 주에 들어와서 그 말을 아주 집중적으로 따라다녔는데 이번에는 말까지 확연히 좋아졌습니다. 편성 잘 만났고 이구미에서는 그냥 2등 안에는 무조건 올 수 있다라고 봐요. 그 말이 인기도에서 한 4, 5등 정도로 밀려있을 그런 상황이라서 무조건 배당입니다. 인기마 콩코드2를 비롯해서 김주원 의원이 얘기했던 황금가속 얘는 솔직히 외곽 게이트고 매번 딱 그만큼만 뛰어서 센 말은 아닌데 무서운 건 이제 김동수의 감량입니다. 이거 하나하나 안 되니까 이제 감량 태워서 최근에 1800 뛰다가 이제 1700까지 내려왔다면은 이건 무조건 강공이죠. 황금가속. 역시 아나짜리로 저는 엮어서 세게 보는 말입니다. 자, 10경주 스쳐도 항구라가 됩니다. 7경주와 마찬가지로 이번 주 토요일은 정말 이 악물고 여러분께 혹여 실망 드릴 수가 있어서 조심스럽게 가지 않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한번 다부지게 승부를 보고 싶은 배당 승부입니다. 7경주, 10경주 민태민과 함께 해주시고요. 그 자세한 핵심 어떤 말을 노릴지는 제가 본 예상에서도 깔끔하게 좀 풀어드리겠습니다. 본 예상도 최근에 이제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주시는데 깔끔하게 녹음할게요. 여러분께서 미리 공부한다는 마음으로 좀 청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1경주입니다. 호나비군 1900이고 제가 볼 때 오늘 토요경마에서 가장 어려운 경주예요. 이거 하나하나 맥을 풀다 보면은 사실 끝이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윤곽을 한번 좀 좁혀보자고요. 김주원 의원 어떻게 봐요? 예, 제가 준비한 오늘 마무리 승부처가 맞아요. 있고요. 네, 그냥 저 혼자 예. 얘기를 할게요. 예.
예, 저는 네. 요번에 다시 한번 그 말을 놓고 때리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예, 조건 보니까 아주 괜찮은 것 같아요. 7번마 라운볼드를 놓고 승부를 들어갈 겁니다. 이 라운볼드는 데뷔하던 날부터 꾸준하게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왔던 말들이고요. 자, 이런 말 가지고 이제 전문가들이 속된 말로 뭐 관리마다 이런 표현을 자주 쓰는데, 뭐 관리마까지는 아니고요. 이제 관심 있게 지켜보는 관심마 중에 한 말입니다. 누구보다 이마필의 특징을 잘 알고 있고, 최근에 정계가 안 풀려서 거기에 작전 실패, 뭐 기타 등등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100% 능력 발휘를 했다라는 느낌을 단 한 번도 받지 못했습니다. 직전에도 마찬가지고요. 그 당시에 뛰었던 운검이나 티나 브러더가 이번 경주에 다시 인기마로 부각이 될 수 있는 레이스이기 때문에 직전 경주 모습 봐서는요, 라운볼드가 무조건 다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해서 니코야스가 다시 한번 올라탔고, 직전에 뛰었던 상대들과의 리턴 매치라면 무난하게 저는 이길 수 있다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운볼드 놓고 자 승부를 보는데, 그렇다고 직전에 같이 뛰었던 인기마 운검이나 티나 브라더로 승부를 들어가는 게임은 아니에요. 직전에 같이 뛰지 않았던 말 중에 배당짜리 한 마리가 있고요. 직전에 같이 뛰면서 좀 상대적으로 빛을 발휘하지 못했던 복병마 한두도 있습니다. 요번에 두 마리 모두 좀 내용 있게 확실하게 때릴 수 있는 준비를 맞춰놨기 때문에 라운볼드를 놓고 승부는 그 배당마 두 방 쪽으로 저희가 집중 공략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번 경주가 뭐가 들어와도 할 말이 없긴 합니다만, 라운볼드 놓고도 제가 봤을 땐 많아야 한 3방 정도면 충분히 잡아낼 수 있다는 판단이라 3방 때리면 무조건 돈이 되실 겁니다. 깔끔하게 좀 압축된 막건으로 라운볼드 가지고 퇴요경마 피날레를 굉장히 확실하게 장식해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다 적지를 못해가지고 실수를 했는데, 11경주는 이제 김주원 위원의 두 번째 추천, 메인 추천입니다. 미호도 다시 한 번이라고 이제 라운볼드를 또다시 추천을 하셨는데, 재밌네요. 뭐 12월 20일 날 11경주, 그리고 한 주일 전이었던 12월 13일 날 11경주, 거기 나왔던 이 두 경주에 나왔던, 두 레이스에 나왔던 말들이 이번 경주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공교롭게도 20일 날 2등 왔던 한라축제하고 13일 날 우승했던 이스트글로리가 지난주였죠. 그때 강축이 뭐였어요? 아줄파이어. 그게 빠지면서 두 마리가 땡땡 굳어왔던, 레이스가 세죠. 13일도 세고 20일도 세고, 그 중에서 김주호는 이제 20일 날 뛰었던 라운볼드, 이거를 놓고 이번에 승부를 하겠다. 팁까지 주네요. 팁까지. 20일 날 같이 뛴 말들보다 다른 레이스에 뛴 말이 재밌다. 여러분께서 뭐 이렇게 보세요. 보시면은 대충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김주원 의원, 보다 자세한 내용을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은 현장에서 김주원 의원하고 한 배를 좀 타시면 되겠습니다. 자, 12경주입니다. 이거를 좀 저희가 마지막 경주를 좀 승부 경주가 아닐 때는 웬만하면 좀 디테일하게 풀어드리고 싶어요. 자, 김주원 의원 한번 풀어보시죠. 13번마 벤투스가 핵심인 경주인데요. 제가 보는 관점에선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작년 11월 달에 경주 뛰고 지금 8주 만에 출전인데, 뭐 경주력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질병 때문에 공백이 생긴 건 아닙니다. 다리 쪽이 살짝 까지면서 아물 때까지 기다렸다가 출전을 한 거기 때문에 일단 경주력에 이상은 없어요. 그럼 얘가 왜 여기서 핵심이냐? 하만식 기수가요, 직전에 10,000% 실수를 했습니다. 이 벤투스라는 말에 대한 이 사전 지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조교사의 어드바이스를 제대로 챙겨 듣지 않고 탄 것 같아요. 말의 특성을 제대로 살려내지 못하면서 졸전을 펼치고 말았습니다. 경주 중에 물고 튀는 악벽도 있고, 이제 모래에 대한 부분은 많이 순치가 되긴 했는데, 그 부분 역시나 신경 써야 될 부분이고, 근데 그런 것들 하나 신경 안 쓰면서 이제 막말로 쥐꼴리는 대로 말을 타더라고요. 그래서 아쉽게 4착에 머무르고 말았는데, 요번에 일단 다시금 적정거리로 맞춰 출전을 하면서 상태 이상 없고, 이 훈련 때 조교부가 잘 만들어 놨습니다. 이 벤투스라는 말 자체가 제가 봤을 땐 3군 중거리 편성,
특히나 어중간한 레이스에서는 언제든지 대장 노릇을 할 수 있다라는 판단이라 당일 어느 정도 인기마로 팔리긴 하겠습니다만 벤투스의 가능성은 이번에 충분히 좀 여러분들도 높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분석을 좀 하다 보니까 다른 건 모르겠어요. 이제 뭐 현장에서 가고 안 가고 이런 것들은 그 제반적인 사항을 먼저 읽어야 됩니다. 갑자기 뭐 안 보다가 현장에서 이 집 말 간다. 그래 놓고 사버리면은 잘못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벤투스는 막말로 의지가 없어도 이건 사야 된다고 봐요. 왜냐면 김주원 의원이 이제 얘기를 했는데 지난번에 하만식 기수가 잘못 탔다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분명히 뭐 저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고 그때 제가 성신신화의 풍계를 또 기분 좋게 승부로 잡았던 레이스예요. 벤투스가 끕니다. 많이 끌어요, 말이. 그래서 1800은 끄는 거 잡다가 볼일 다 본다. 그래서 이거를 빼고 승부를 봤던 겁니다. 벤투스를 사실. 하만식 기수가 아쉬웠던 거죠. 무조건 아쉬워할 겁니다. 그래서 금주에 국산 3군이 3개나 있습니다. 3개가. 2개가 있어요. 2개가. 여기 1400짜리 하나 하고 일요일날 1200이 있어요. 마이티용콩이 나오는 경주. 근데 하만식 기수가 국산 3군 말을 이번 주에 제대로 하루도 빵꾸 안 내고 꾸준히 만져놨던 말이 51주의 시티레이서입니다. 시티레이서. 그게 최근에 발주기 내에서 악벽이 있어서 1200은 못 가죠. 갈 수가 없습니다. 1200 단거리는 못 가요. 그래서 이 레이스에 원래 시티레이서가 나와야 됩니다. 하지만 시티레이서까지도 10경주 혼합군 코너 4개짜리로 보내면서 하만식 기수가 벤투스를 지금 올라왔다라면은 직전의 아쉬움을 만회하기 위한 강한 포석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벤투스를 이번에는 꼭 보셔야 될 말로 저도 이제 동패를 칠게요. 벤투스를 봐야 될 이유, 무조건 갈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자, 나머지 말들 중에서 불안한 거나 또 좋게 보는 말 한 마리씩 좀 얘기를 해보죠. 예, 배당으로 꼭 봐야 될 말이 6번마 탱크입니다. 탱크. 이거 역시나 벤투스랑 똑같습니다. 경주 중에 말이 폭주를 해요. 그걸 이제 제어를 잘하면은 11월 1일 경주처럼 깜짝 추입을 할 수도 있고요. 이제 그 끄는 거를 아예 살려서 초반에 선행을 나가줘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일단 현재로서는 그 끄는 걸 잡았을 때의 경주력이 더 좋게 나오는 것 같기 때문에 아마 박병훈 기수도 초반 선행 추라이보다는 최근에 타왔던 대로 이 끄는 걸 잡아가면서 기승을 할 것 같습니다. 이제 박병훈과의 호흡이 문제긴 합니다만 일단 조건 보니까요, 사실 뭐 뚜렷하게 강한 상대는 없는 레이스이기 때문에 끄는 것만 박병훈 기수가 신경 써서 잘 잡아내면 코너 맹꽁치로 돌아도요, 라스트에는 어마어마한 뒷심을 발휘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6번마 탱크를 배당마로 좀 지목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선하네요. 탱크 말씀을 하셨고요. 제가 불안한 거 하나를 좀 빼드린다면은 현장에서 인기를 좀 모아주길 바라고 있는데 9번 드림파크입니다. 원래 저는 선행마들이 한번 살아나서 입상을 하면은 그 다음에 또 노립니다. 하지만 이 드림파크는 생긴 게 완전 꽝이에요. 꽝. 목 자체가 엄청 두꺼워요. 목이 두껍고 짧습니다. 그 때문에 이 목수임이 상당히 안 좋아서 거리가 늘면 그냥 바로 자르는 말이에요. 직전에 1300도 어쩌다 보니까 진짜 너무 쉽게 선행을 가서 꽂히게 돼버렸는데 힘한 배를 못하면은 1300도 어려운 말입니다. 직전에 그림같이 선행 페이스가 왁구가 딱 맞아 떨어지면서 꽂혔는데 이번에는 어림없다라고 봐요. 1400에서 늘어난 거리에 선행을 가더라도 힘을 써야 되기 때문에 드림파크는 쳐다보지 않고요. 재밌게 보는 게 올웨이즈 위너입니다. 이거 훈련을 보니까요, 말이 이제 걸음이 터진 것 같아요. 서승훈 기수가 직접 만져놓는데 뭐 붙들고도 말이 축폭이나 탄력이 이전보다 너무너무 좋아졌습니다. 지난번에 벌컨의 페이스를 그냥 외곽으로 압박을 하면서 능력을 보였는데 나름대로 힘을 많이 쓰고도 지구력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이번에 사실 승분전이고 구미가 좀 빡빡해 보이지만
이거 마음먹고 때리면 제일 빠른 말입니다. 올웨이즈 위너가. 저는 이번에 선행까지 불사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3번 올웨이즈 위너를 관심마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관심마 추천마는 3마리가 나왔습니다. 올웨이즈 위너, 그리고 6번 탱크, 13번의 벤투스까지. 3번, 6번, 13번이네요. 3마리. 그리고 불안한 말로 드림파크. 사이즈는 금화 피닉스가 센데 너무 오래 셨죠? 금화 피닉스. 예, 근데 뭐 상태는 멀쩡해요. 아주 나쁘다라고 그죠? 볼 수는 없어요. 금화 피닉스는 현장에서 돌아가는 분위기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바로 그래야죠. 때릴지. 이게 왜냐면 2억 9천짜리라서 이렇게 장기간 쉬었다가 나와서 바로 때리다가 말이 이제 잘못돼 버리면 이거 작살 납니다. 2억 9천. 그래서 뭔가 좀 조심스럽게 수순을 밟아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부분, 승부 의지에 대한 부분을 현장에서 확인을 하셔야 되겠어요. 2번은. 자, 말씀 한 번 더 드릴게요. 올웨이즈 위너, 탱크, 그리고 13번의 벤투스, 요 3마리 마감 10분 전에서 여러분께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1월 17일 토요 경마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빨리 이제 준비해가지고 일요 경마 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